일상 속 소소한 행복을 전해드리는 소소공방입니다. 문화예술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무궁무진하죠. 때로는 지친 마음의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팍팍한 일상에 활력과 감동을 불어넣어 주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단순히 이것을 보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이 누구나 다 예술가가 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연 곳이 있습니다. 나의 이야기가 그림이 되고 또 나의 일상이 작품이 되는 그곳으로 지금 함께 가보시죠. 충남 보령의 한 작은 미술관, 그림 전시가 한창입니다. 작가들의 소박하고 정겨운 그림체들이 관람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옛날 고향 생각도 나고 어머니 생각도 나고 그러네요. 그림이 마음에 드세요? 아, 예. 옛날 생각도 나고 그러네요. 네. 그림 작가가 저예요. 아, 그러신 거예요? 네. 이곳 비읍 미술관에선 보령 시민 누구나 그림책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여기 살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그림책을 만들어 보자. 근데 어떤 그림책이냐? 당신들이 살아온 이야기들을 담고 싶었어요. 그건 어디에도 없는 거고 오직 그분만이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하려고 했던 것이 인생 그림책의 아주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박계순 어르신도 이곳에서 자신의 인생 그림책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제 인생 그림책을 소개하겠습니다. 밥숟가락, 글과 그림 박계순. 엄마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왔다. 엄마는 말씀을 잘하시고 똑똑하신 분이셨다. 당신 밥을 굶으면서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과 늘 나누셨다. 아이스케이크를 팔던 아이들이 아이스케이크를 팔아주고 그 아이들에게도 밥을 주었다. 엄마에게는 밥이 사랑이었다. 책을 읽다 보니 그곳에 가보고 싶은데 같이 가보시겠어요?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저 집이 우리 집 같은데? 터가? 그때는 저 집이 엄청 컸었는데 지금은 좀 작아 보이네. 세월이 흘러 책 속의 집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희미했던 기억들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집이 맞는 것 같으세요? 네, 맞아요. 이곳에서 보낸 그때 그 시절이 고스란히 그림책에 담겨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도로가 없고 여기가 백간 마당이었었어요.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다 마당에서 놀고 고구마, 감자도 쪄서 먹고 제격골 잔치도 하고 밤 되면 우리 엄마가 얘기책도 많이 읽어드리고 지금 생각하면 엄청 추억이에요. 아우, 야, 오래간만이야. 야, 어쩌고 몇 년 만이야. 이거 오래간만이야. 우리 만난 지 몇 년이야? 한 50년 넘었지? 그렇지. 좁아졌을 뼈 없어. 50년, 60년 짧은 그럼. 세월은 아니지. 긴 세월이지. 늙었어도 옛날 기억이 마음은 그대로 생각나. 생각하고 있어. 내가 그림책을 만들었어. 그래? 제목은 또 뭐야? 밥숟가락. 밥숟가락. 그 제목은 우리 엄마가 돌아가실 무렵에 이제 내가 바쁘니까 밥숟가락이 엄청 커서 급해서 빨리 먹고 또 가게를 보러 가야 되고 그래서 그랬더니 느닷없이 한 번은 그러셔. 야, 네 밥숟가락을 보니까 네 동생들을 너한테 다 맡기고 죽어도 되겠다. 또 여기 살던 곳 어려서 엄마 밑에서 살았던 그런 추억과 길이 생각나서 그림책을 만들었어. 그랬어? 아이고, 잘했네. 그림책 할게.
옛 친구와 함께 고향 마을을 둘러보기로 합니다. 반갑고. 고마워. 아이고 이렇게 또 이런 기회가 되네. 야, 이 나무 연태 있네. 그럼 야, 우리 이 나무 밑에서 많이 모여서 놀고 먹고. 야, 그때도 큰 거 같더니 지금 그냥 그대로네. 못 따는 60년이 흘러 아이는 어느새 할머니가 됐지만 나무는 그대로입니다. 세수내야 되겠다. 여기에 저런 거 없고 난간 없을 때 되게 높아서 그네가 단오는 날이면 막 엄청이 모여서 그네 탔는데 맞아. 엄마도 엄마랑 아빠랑 다 나와서 걷다 보니 마주친 곳. 여기가 이게 우리 담배집이었었나? 이게 담배집이야. 그 자리야? 그 자리고 그냥 변함을 없고 그 자리에 맨날 그 자리. 그 자리? 집만 좀 변했구먼. 그때는 학고방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슈퍼지. 담배집 학고방 하면 다 알지. 막 통돼지 잡아갖고 만날 많은 제가 사람들이 하고. 와서 돼지 통돼지 잡아서 그게 또 모자라서 또 잡고. 슈퍼가 마을의 사랑방이었던 그 시절, 정겨웠던 그때가 그리워집니다. 야, 여기 물 진짜 많이 썼는데 빨래도 하고 그냥 모욕도 김치거리 하고. 닦고 물도 깨끗한 게 지려다 먹고 별짓 다 한 거지. 징검다리 건너가다 자빠지기도 하고 우리 엄마가 막 큰 양은다라다 계란 하나 많이 몇 달 모아갖고 대천장에 팔러 가다가 넘어져갖고. 너무 미끄러워갖고 물이만 해서 넘어졌는데 빈다라를 갖고 와서 엄마 왜 장에 갔다 벌써 와 이렇게 내 깔에다 다 쏟아놓고 왔다. 그럼 하나라도 주워 갖고 오지 이렇게 떠나가는데 어떻게 줬느냐고. 계란이니 얼마나 잘 떠나가. 그럼. 그러고 우덜도 밥을 못 먹어서 반찬 없어. 아우 왜 이렇게 억척스럽게 살았나 몰라. 힘들고 고단했던 시절이었지만 돌이켜보면 꽤 잘 살아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계순 어르신은 또 다른 도전을 준비 중인데요. 박계수 선생님 또 새로운 거 하시나 봐요. 네, 제 그림 좀, 제 인생 그림 하려고요. 한복집 하면서 살아왔던 거 생각하면서 저를 좀 그려봤어요. 박계수 선생님 자신의 이야기. 예. 평범하지만 특별한 나의 인생을 그려가는 사람들. 이들의 인생 그림책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담길까요? 네.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네요. 오늘은 인생 그림책 전시가 열리고 있는 곳이죠. 마을미술관 비읍의 김환영 관장 모시고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을미술관 비읍의 김환영입니다. 네. 근데 마을미술관 이름이 관장님 독특하네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이잖아요. 왜 하필이면 비읍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을까요? 그 이제 비읍이 일단 보령이라는 거기에 이니셜도 되고, 네. 근데 이제 뜻을 담기로는 이제 보다, 네. 봄 이런 뜻으로 해서 seeing하고 이제 spring 이 두 가지를 이제 담고 있기는 한데 사실은 네. 그 의미보다는 그냥 네. 발음 자체로 네. 좀 인상적이고 그 비읍이 갖는 제가 그냥 생각할 때는 이렇게 미음에서 이렇게 새싹이 올라온 네, 초록색 새싹이 올라온 네. 그런 거를 이제 연상하고 비읍을 생각을 했었어요. 네. 이 마을미술관 비읍이 개관한 후에 첫 전시가 이번 인생 그림책전 내 인생에 잊히지 않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맞습니다. 지금 열리고 있는데 이 앞서서 화면에서도 저희가 내용을 살짝 봤지만은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그런지 뭐 화려하고 거창한 건 없지만 더 잔잔하면서도 감동이 있고
마음 깊숙이 여운 오래가는 그런 감동이 있는 것 같은데요.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이제 이 그림책은 20강의 수업의 결과물이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한 10여 명이 참여했다가 나중에 이제 마지막까지 해서 완성하신 분이 이제 7분이고 7권의 책을 원화하고 인쇄된 책, 그 다음에 이제 작업 과정, 이걸 보여주는 전시인데, 제가 이제 주목을 했던 거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이분들의 실제적인 이야기를 담아야 한다라는 거였고, 네. 또 하나는 강사가 절대 손대지 말아야 한다. 네. 예, 예. 그러면은 그 그림 자체의 아름다움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훼손될 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지켜졌고, 그분들만의 이야기가 책에 담겨져서 굉장히 저는 아주 보람 있는 그런 결과물을 보게 됐습니다. 네. 예. 어떻게 보면은 세르미는 좀 떨어지고 또 어떻게 보면 좀 투박해 보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오는 더 따뜻함, 예, 뭔가 진한 감동이 있는 것 같은데, 관장님의 이름을 듣고 어떤 분들은 좀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그래요. 같은데, 네. 이 서양 화가이시면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 동화 마당을 나온 암탉, 암탉. 예, 그 그림을 그리신 네, 작가님이시잖아요. 예, 예. 네. 소개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그 보령에 이사 온 게 한 10년 넘었는데, 네. 그 시내로 나가서 생활할 생각 없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이제 산속에서 네. 그냥 그림 그리려고 했다가 어떻게 이제 연결이 돼서 미술관까지 이어졌는데, 그 마당을 나온 암탉은 지금 뭐 한 200만 권 정도, 이야. 그리고 외국에도 한 30개 나라에 이렇게 팔린 책이에요. 그래서 네. 그 제가 오지에 들어가 있어도 그 책 얘기하면 대개는 좀 알아요. 예. 그래서 그 책이 나온 지 한 20년 됐는데 네. 아직도 이제 읽히는 책인 거죠. 그렇죠. 정말 스테디셀러처럼 저도 아이들과 함께 저 책을 보고 참 아, 예. 감명 깊었던 생각이 예. 나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릴 만큼 예. 또 좋은 작품으로 또 평가받고 있는데,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보령으로 오셨을 때 작품 활동을 하려고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어떻게 관장까지 맡게 되셨어요? 그 미술관을 만든다는 얘기를 아주 초기에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건물이 이제 만들어지기 전에.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간단하게 이제 자문을 구하는 정도여서 네. 가끔 이제 가서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씩 이제 발을 들여놓게 됐는데, 그 중에 그 하나 계기가 됐던 게 인생 그림책 강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일반 시민들하고 직접 만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고 이제 책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점점 깊이 이제 관여가 된 거고, 그 책이 이제 어느 정도 됐을 때에 그 제안을 받았는데, 제가 관장을 뭐 할 수 있다기보다는 어쨌든 미술 전공한 입장이고, 미술관을 운영하는 운영위원들 중에는 그 그림을 전공한 분이 안 계셨어요. 네. 그러니까 미술관을 만들기는 했지만 네. 그거를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막연했던 상태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걸 거절하기도 되게 어려웠고, 네. 예, 그래서 그냥 수용을 한 겁니다. 뭐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네. 예. 그런 면에서는 시민들께서는 참 좋은 관장님을 만나신 것 같아요. 나의 평범한 일상이 그림으로 또 이렇게 나타나는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지기까지 그분들에게 정말 특별한 경험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아주 이제 그 시민 그림책, 시민 미술이 갖는 어떤 힘인데, 이분들의 삶은 사실은 누가 조명해주지 않거나 비춰주지 않으면 절대 바깥에서는 알 수가 없는 그런 경우죠. 네. 그러니까 유명한 분들도 아니고 힘 있는 분들도 아니고 평범하게 이제 살아가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담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결과물로 그림책이 된 건데, 네. 그 한 분 한 분들의 이야기를 계속 담아 나가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미술관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의 삶을 작품으로 나타내려고 하면은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기억을 꺼내서 또 작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이게 이제 하나의 딜레마이기도 한데 그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자신을 들여다보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게 돼요. 그래서 어떤 거는 남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그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놓는 건 사실은 용기죠. 네. 예, 그리고 그거를 담아내는 내용이 독창적이려면은 그 일반적인 뭐 책에서 읽는 거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다른 자기만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꺼내려면은 강사하고의 어떤 신뢰감도 필요한 것이고, 네. 예, 그 쌓아나가는 과정이 아주 중요하게 네. 작용을 합니다. 네. 이 방송 보면서 그렇다면은 평범한 내 이야기도 작품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혹시 그 마을 미술관 비읍에 또 평범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을까요? 이제 중심에 두고 있는 거는 인생 그림책이고, 네. 그거 말고 시민화실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처음에는 이제 센터에서 좀 관여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림 그리시는 분들끼리 동아리를 꾸려서 네.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작업을 합니다. 미술관에서. 네. 저 87대신 가장 고령의 어르신도 계시다면서요? 예, 예. 이정분 할머니가 계시는데 이분이 그림을 그리신 지 한 3년 정도 됐어요. 근데 3년 동안 그리면서 이제 눈도 어둡고 귀도 잘 안 들리실 텐데 그림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할머니께서는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용기가 생겼고 제가 봤을 때도 그림이 점점 좋아지세요. 네. 굉장히 놀라운 거거든요. 네. 그 연세에 나아질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희망이죠.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관장을 맡으시면서 그럴 때 가장 보람을 느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제 막 문을 연 마을 미술관 비읍 앞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또 친근하고 또 따뜻한 미술관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상 속 소소한 행복을 전해드리는 소소공방. 오늘은 보령의 마을 미술관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물론 크고 화려한 것도 좋지만 가끔은 작고 소박한 것들이 주는 편안함과 위로 그리고 가슴 따뜻함이 있죠. 마을 미술관 비읍이 평범한 이들의 삶의 위로가 되고 또 생활 속에서 그림을 즐길 수 있도록 열린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기를 저희도 기대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